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등에서 응급의료가 차질을 빚으면서 도리어 환자가 몰리는 건데요. 지자체는 가벼운 증상의 경우 동네 병원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119 구급차에서 응급실로 환자가 옮겨집니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호소해 순천 성가롤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응급실 안도 분주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이 병원 응급병상 가동률은 사실상 포화에 이르렀습니다. 광주의 대학병원에서 응급진료가 차질을 빚으면서 지역 2차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늘었습니다. 최근 대전, 부산에서 환자가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병상이 모자라서 빠른 진료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다가올 추석 연휴입니다. 전공의 이탈로 불거진 전국적인 병원 응급실 위기 상황에서 감당 수준을 넘어서는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비상의료 관리 상황반을 가동하고 응급의료기관 5곳과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도 연휴 동안 4개 병원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경증 환자의 경우 종합병원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고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응급의료 시설이나 기관들은 조금씩 여유가 있으니까 좀 경증 환자는 권역센터로 가지 마시고 일반 병원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속에 지역 의료계도 긴장과 피로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어제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도의회는 입장문에서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은 200만 도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최적의 방식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촌과 섬뿐 아니라 산단 등 취약 지역민 모두에게 필수 의료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동서 지역을 아우르는 의대 설립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와 의대 공모 용역기관은 오는 12일 의대 설립 방식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으로 1개 의대, 2개 대학병원 설립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전선 순천 도심통과 노선 우회안이었던 성산역 우회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산역 우회 노선에 람사르 습지가 포함돼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지하화가 필요한 건데요. 시는 기존 도심통과 노선을 지하화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성정에서 보성을 거쳐 순천으로 연결되는 121.5km 구간의 경전선 전철화 사업. 이 사업의 제5공무인 벌교역에서 순천 간 19km 구간은 당초 기존 노선에 따라 순천 도심을 관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과 소음, 분진 등을 우려하는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 속에 전남도와 순천시는 국토부에 우회 노선 변경을 건의했고 지난해 대통령의 지원 의지가 더해지면서 현재 우회 노선 마련을 위한 기본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토부도 최근 내년 사업 예산으로 당초 계획을 크게 웃도는 150억 원을 반영하면서 사업 추진에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유력한 안으로 검토되던 성산역 우회 노선 안에 람사르 습지가 포함된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성산역 우회 노선에 대한 지하화가 필요한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만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순천시는 현재 기존 도심 관통 노선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기존 노선도 지하화했을 때는 소음이나 진동에서 해결된다고 봅니다. 특히 교통의 문제도 지하화했을 때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당면 과제는 또 있습니다. 경전선 광주 송정에서 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1조 7천억 원.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여파로 사업비가 최대 3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예비 타당성 재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타 재조사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해 공기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는 덩키 발주 등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2030년 정상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덩키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2026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30년에는 개통이 가능하도록 공기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광주에서 부산 간 전철화 사업의 마지막 사업 구간이 될 경전선 순천 도심 관통 구간. 최종 노선은 내년 상반기쯤 확정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시가 수산물 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작업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수산물 안전센터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7건의 작품을 접수한 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내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수산물안전센터는 돌산읍 우도리에 지상 3층, 연면적 9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프랑스 낭트시를 방문해 식물축제에 참가하며 활발한 문화 우호 교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프랑스 낭트시에서 열린 라 폴리데 플랜테스 행사에 참여해 사물판굿 등 한국 전통문화 공연을 선보이며 양 도시 간 15년 동안 이어온 깊은 협력 관계를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프랑스 낭트시에서 매년 9월 개최되는 라 폴리데 플랜테스는 프랑스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꽃 식물 박람회로 다양한 식물 전시와 판매를 비롯해 생태와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되는 대표 행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전남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10월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첫 지역구 대결을 치르는 시점에 협의회가 개최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김용록 전남지사 등이 내년도 전남 예산 협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는 쌀값 폭락 대책으로 85만 톤 시장 격리와 전남특별자치도법 통과, SOC 예산 3천억 원 추가 확보, 전남 국립의대 설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은 내년까지 완공하겠다, 목포까지 고속철도를 완공하겠다, 원래 계획이 그랬는데 지금 연기될 것처럼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SOC 3,200억 정도를 꼭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남의 요구사항이 국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재보궐선거는 의대 문제 등 복잡한 현안을 두고 중앙당이 적극 나서기보다는 도당을 중심으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의료 대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더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책임 있는 일당으로서 저희 당이 보궐선거에 올인한다, 이런 것은 꼭 국민의 입장에서 보기에 꼭 적절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당 후보들은 쌀값 지지와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출생기본소득, 재생에너지 등 당의 브랜드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2년 후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를 선정하고 또 당선시키는 그런 기준 자체가 이제는 당의 과연 정책을 잘 반영해서 지역 발전을 시켜내는가 아닌가를 엄격하게 평가할 생각입니다. 총선 이후 전남에서 첫 조국 혁신당과 지역구 경쟁과 관련해서는 후보에 대한 내부 견제가 중요하다며 애둘러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외부의 압박보다도 그런 당 자체에서의 어떤 견제 기능을, 내부 견제와 내부 압박 기능을 훨씬 강화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 도교육청이 내년 교과서 상당수가 여순 11구 사건을 반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즉각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해당 표현은 2021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법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사회 화합과 진실 추구를 저해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즉각 수정을 요청하는 한편 이 같은 교과서들이 일선학교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관광명소를 버스로 여행하는 남도 한 바퀴가 28개 가을 코스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주요 가을 관광 코스로는 바다 위 케이블카에서 유달산의 단풍을 즐기는 목포 코스와 서남사를 거닐며 가을 산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춘천 광양 코스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코스들은 12,900원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며 남도 한 바퀴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광양 지역에서 1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피의자와 공범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임차 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임차인들도 많아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시 중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곳에 집을 마련한 한 신혼부부는 전세보증금 1억 500만 원을 떼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음 달이면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데 임대인이 전세 사기 혐의로 불구속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전세 사기 당한 거였는데 아기도 이제 점점 커가고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은데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조금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어렵게 당첨된 청약마저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임대인은 돈이 없다며 오히려 집을 사라고 권유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 집을 사면 안 되냐, 전세 대출 받은 게 있으니 이거를 매매 대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바꿔라고. 이곳 아파트를 포함해 자금 여력 없이 집을 사는 무자본 갭 투자 수법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최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임대차 수요가 높은 노후 중저가형 아파트를 구매한 뒤 매매가보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높은 금액의 전세를 내주는 수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2020년부터 광양 중동 일대 202채에 달하는 아파트를 사들여 전세 임차인 121명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피해 금액만 100억 원대입니다. 문제는 임차기간 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49세대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로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상담 외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수년 전부터 굉장히 큰 갭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이미 100억 원대 상당의 임대사업자 구속이 돼 있었어요. 그거를 감안하지 않고 조금 방치해준 느낌이 들어요.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에 누적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중국 현지에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의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 ESS 포럼에 참가해 ESS 분야의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한중 에너지 저장 협력 시범 산단의 공동 추진을 제안했으며 참여 기업과 기관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청은 또 중국 샤먼에서 개막한 국제 투자 무역 상담회에서도 전남도와 공동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중국 내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의회가 쌀 재배 농민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어제 수확기 쌀값 폭락과 쌀 생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이상 보장을 위한 재고 물량 시장 격리와 수입 쌀의 용도별 운용 계획 조정 등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국가 균형 발전과 농업,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쌀값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시군구 등에 이번 건의안을 보낼 예정입니다.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이 국가 명승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 91필지 337만 제곱미터를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